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요, 조금 새로운 주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고입니다. 오늘 리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을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리딩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3월 7일 토성이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있게 되는 트랜짓인데요. 바꿔 말해 이 토성이 지난 3년간은 물병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딱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3년간 우리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죠. 물병 자리로 들어간 시기가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시기와 겹치게 되는 거죠. 물병 자리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요, I가 아니라 위입니다. 위. 즉 우리라는 것을 대표하는 별자리죠. 무엇인가 함께하고 같이 즐기며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물병 자리입니다. 물론 또 지식적인 면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급진전을 이룬다, 뭐 이런 것도 포함을 하는 것이 물병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난 3년간 우리라는 것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신조어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생기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왜 생겼나? 그것은 바로 토성 때문입니다. 토성이요, 상당히 무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별입니다. 이 토성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가장 큰 게요, 규제입니다. 규제. 무엇인가를 막고 내가 앞으로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인내해야 되며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토성입니다. 그러면 토성이 이제 물고기 자리로 옮기게 된 거잖아요. 그럼 뭐 이것도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고기 자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털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오셨던 여러 가지 짐들이 있다면 이 3년을 통해서 무엇인가 변화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거죠. 이 물고기 자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인 털어낸다와 토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제, 무엇인가 현실적인 것을 직시한다 라는 것을 봤을 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을 털어버리고 무엇인가 변화를 갖게 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을 맞닥뜨리게 되고 타협하게 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토성이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는 것의 좀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주피터가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업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질 수도 있고요, 환경적인 변화가 커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뭐 IT 쪽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요리를 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일단 2026년 2월 14일 날에요, 이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25년에 양자리로 살짝 갔다가 다시 또 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자리에서 머물다 이제 완벽하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타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료 같은 걸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은 게, 이게 뭐 타로로서도 뭐 여러 가지 에너지를 볼 수는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의 상승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별자리의 상승궁, 그 상승궁과 이번 트랜싯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아이템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랑이, 두 번째 초밥, 세 번째 도너츠입니다. 선택을 하셨겠죠? 아이템을요, 이제 여러분들의 위치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고 첫 번째 호랑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여러분들을 힘들게 잡고 있었던 무거운 에너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꼭 이번 기회에 다 털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에너지가 오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예요. 오블리비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오블리비언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여성분은 지금 이 사진만 딱 봐도요, 천사분인 것 같죠? 근데 천사인데, 날개는 없어졌고요. 여기에 꽃만 달려 있어요.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큰 상처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겁니다. 보통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하면 뭐 사랑에 실패를 했다? 뭐 이런 걸로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실패를 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다. 혹은 정말 뭐 친했던 사람에게 좀 나쁜 말로 뭐 사기를 당했다? 속임수를 당했다? 뭐 이런 부분이 되면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내가 마음을 오픈하고 여러 사람에게 다가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짐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당히 슬퍼 보여요. 그죠? 뒤에선 바람이 불고 있고 옷도 입고 있지 않은 채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계속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거운 짐을 갖고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무거운 짐이라고 했는데 진짜로 짐을 저렇게 어깨에 메고 있네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들꽃입니다. 그죠? 오픈하지 않게 되면요, 일단은 고립이 되죠. 다소 외로울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짜로 좋은 기회 같은 것이 왔을 때도 여러분이 놓쳤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드시 이 문은 열려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카드를 계속 열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하이아너가 있고요. 많은 걸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 좀 안 나오길 바랬는데. 그렇군요. 메리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혼이 있고, 배드헬스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를 좀 꺼내봤는데요. 일단 중앙에 결혼이 있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자면 결혼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었다 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이 결혼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요, 장기적인 계약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러브라고 하고요. 약혼을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 사랑 자체가 변한 건 아니에요. 결혼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혼식은 이제 웨딩이고, 메리지는 엄연하게 따지면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장기적으로 사인을 했던 그 일, 그것이 사랑이 됐든 관계가 됐든 일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옆에 제일 처음에 나온 카드가 하이아너잖아요. 하이아너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대포 아래 여러분들의 어떤 가지고 있던 앙금, 묵은 채증 뭐 이런 것들을 넣고 쏘아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찾고 싶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 간에 결혼이 됐든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어떤 일이든 뭐든 간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많이 상실됐다인데 그 상실을 하게 만든 게 바로 이 메리지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하나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열심히 더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느껴지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데 내가 여기에 계속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구나 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온 이 카드가 가장 중요한데요. 배틀스, 나쁜 건강이죠. 일단 여기 어떤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고 간호사분이 계세요. 나쁜 건강, 즉 여러분들의 몸이 실질적으로 진짜 이 카드의 의미처럼 안 좋았을 수도 있죠. 이게 또 참 말하기가 그런 게 물병자리였을 때 토성이 코로나가 시작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됐었고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어떤 질병을 얻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고쳐나가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거예요. 그런데 이 bad health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나쁜 환경입니다. 그러면 메리지였던 이것 역시도 여러분에게서는 상당히 나쁜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잃은 것은 여러분들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자, 조금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행드맨의 역방향이 있고요. 행드맨의 역방향이 있어요. 자, 9개의 컵에 역방향이 있군요. 그래요. 6개의 컵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옆에는 6개의 동전이 있네요. 안 좋았네요. 어떻게 보면 이 카드가 이 배틀스와도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언더라인은 2개의 지팡이였고요. 밑에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리딩을 보시는 분들 중에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메리지 카드는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이거는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사인을 한 거예요. 마음적으로. 그런데 그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다 잃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가치 자체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원래 이런 삶을 사는 애야 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행드맨이죠. 행드맨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키워드는 희생이에요. 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그 안에 점핑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도전이기도 하지만 다소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 매달려 있어. 그리고 이 카드가 갖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딜레이입니다. 뭔가가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원래 계획했던 것들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줄을 끊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뒤집어져 있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다리는 거기는 한데 내가 희생을 했잖아. 그러면 나한테도 보답이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집이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든 건 결론적으로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라는 거예요? 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솔직히. 이것은 솔직히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버틴 거예요. 그렇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 안에 다소 여러분도 나도 이걸 털고 나갈 순 없어 라는 고집도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뭔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봤던 것은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 사람과 결혼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돼서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언더라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2개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집을 피우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은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 멀리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들었을 때 무엇인가 지탱되어 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얘입니다. 6개의 컵인데요. 6개의 컵은 과거에 너무 좋았던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뭐든지 간에 과거에 있었던 좋은 어떤 생각과 기억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 이것들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기둥이죠. 그런데 9개의 컵이 나왔잖아요. 솔직히 이 9개의 컵은 뭐냐면 내가 충분하게 느껴지는 어떤 기쁨과 행복감인데 그게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적어도 내가 느낄 수 있는 나의 작은 행복이라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좋았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어떤 목적지가 되고 그 목적지가 커짐으로써 내가 나중에 진짜 계획했던 그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자처한 거예요. 자처해서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카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처를 했든 뭘 했든 간에 여러분에게 적어도 뭔가 대가라는 것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균형과 어떤 보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적어도 내가 일을 줬으면 일은 돌려받는 그런 느낌의 카드인데 그게 뒤집어져 있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 노력에 대한 대가 이런 거죠.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카드는.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멀리 나아가고 거기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이루는 꿈을 갖게 되며 내가 경력을 쌓아서 뭐 내 회사를 만들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래야 되는 건데 이 카드는 뭐냐면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월급이 밀렸다든지 혹은 월급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다든지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으로 각오하는 거는 내 문제인 건데 적어도 내가 지금 이 현실 안에서 있어야 되는 이 부분에서는 정당하게 일은 와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건데 그것마저도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힘들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특히나 이제 66 에너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떤 과거에 좋았던 무엇인가는 확실하게 있었던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어떤 변화들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게 될지. 이 3년 안에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을 때 이제 이것들을 털어내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현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현실적인 부분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무거운 짐을 털어내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카드를 한 장씩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변화가 있길 기원해요. 자,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Bullsey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Bullseye 카드가 나왔고요. 관역이고요. Bullseye는 이 관역에서 가장 중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포커스라고 되어 있죠. 집중한다라는 건데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솔직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토성과 물고기 자리가 합쳐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랑에서든지 간에 일에서든지 간에 아무튼 무엇인가 되고 나서의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게 돼야지 뭔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방해하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지금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장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잘라낼 부분은 잘라내고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더 집중하고 하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예요. 자, 풀문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토성 에너지가 규제적인 어떤 느낌. 그러니까 이게 셀프 디스플린이라고 해서 나 자신을 조금 더 엄격하게 다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불사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의미하는 카드가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감정들, 에어 엘리먼트가 있네요. 감정들에서 뭔가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제가 이 카드를 딱 보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결심이에요. 이전도 결심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채찍을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저는 오늘부터 무슨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공부를 하러 가겠습니다 해서요.
진짜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어디엔가 고립시키고 주변에 있는 것들에서 좀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풀문이 나왔잖아요. 이 풀문은 말 그대로 감정이 너무 요동친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슬프기도 하고 많이 분노하기도 하고 많이 기쁘기도 하고 많이 눈물도 나고 뭐 이런 상황들에서 이러면 안 돼. 중심을 잡자 라고 하는 에너지예요. 이 카드가. 그래서 바로 그게 불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그 방해라고 되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장 최소화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요 에너지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에어 엘리먼트가 있잖아요. 에어 엘리먼트는 쉽게 말씀드리면 천칭자리, 물병자리, 쌍둥이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별자리다 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이게 저는 상당히 시기적인 무엇인가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병자리, 천칭자리, 쌍둥이 자리. 지금 이제 다가올 에어는요. 얼마 전에 이제 물병이 끝났죠. 다음에 올 에어는 쌍둥이 자리입니다. 5월 말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가을이 딱 됐을 때 이제 천칭자리가 되긴 할 텐데 아무튼 그 시기쯤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말을 하는 거지만 에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론적인 부분, 이치적인 부분을 따져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두 카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게 되나 봐요. 자, 그런데 마지막 카드가 패밀리 홈이 나왔잖아요. 말 그대로 집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컨트롤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이요. 함께 있으면서도 치우쳐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에너지를 갖게 되나 봐요. 그런 느낌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또 의미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대가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집에 이제 방이 많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쉴 곳도 있고 여러분들 방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은 없나 봐요. 그래서 저기 위에 다락방 같은데 조그만 뭐 한 평짜리 문 열고 들어가면 창고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따뜻한 이불 하나 갖다 놓고 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불 하나 켤 수 있을 정도의 그 조그만 방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그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공간만큼은 아무도 나에게 들어올 수 없어 라는 그 편안한 그것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 장의 카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온을 찾을 것이다. 그것에 집중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표면화되는 카드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이 패밀리 홈이기 때문에 집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규칙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규칙인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는 하고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안에서도 또 여러분이 편하게 있을 무엇인가를 찾으실 것 같아요. 이 에너지입니다. 솔직히 이게 거의 정석적인 토성이 물고기 자리로 들어왔을 때 에너지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시달렸어요. 뭐에 시달렸는지 모르겠지만 시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많이 없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무엇인가 목표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방해받지 않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때리는 거예요. 엄하게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거죠.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Choose a new direction이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길을 선택하라 라고 일단 천사가 조언을 해줬는데요. 그 말인 즉슨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나. 그렇군요. 이게 지금 언더라인이었잖아요. 이게 선택 카드잖아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죠.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선택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집을 피운 카드잖아요. 이게 절대로 난 여기에 있어야 돼. 혹은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 라는 부분에서 새 방향을 선택해봐라 라고 일단은 카드가 나오고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사랑이군요. 사랑이 있답니다. 자, 이 사랑은 솔직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에 새로운 사랑이 온다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게 사랑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정말 이 모든 것들에서 편안함을 가지게 해주는 무엇인가 어떤 돌파구나 작은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3년 안에 여러분은 로맨스가 있을 거래요. 솔직히 지금 여기 안에 메리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힘들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카드가 나왔으면 다른 걸 선택하고 새로운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장기적인 관계에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새로운 사랑이 있으니 이 사랑을 잡고 있지는 말아라 라는 말로도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갖고 있었던 무거운 짐은 뭐였냐면 새로운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더 여러분을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내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천사의 존을 보겠습니다. 힐링, 힐드, 힐러 카드가 있는데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에너지가 네 주변에 있고 이 상황에 너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힐링 에너지가 지금 이 상황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다면 그 부분도 확실하게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조금 힌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Gracefully Aging 카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좀 뜬금없는 카드가 나오긴 했습니다. Gracefully Aging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아하게 늙어간다예요. 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요, 철들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철든 건 쟤 이제 어른 됐네, 이전이랑 많이 달라졌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것보다 훨씬 높은 단계예요. 무엇인가를 통찰했고 바라보는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다르고 주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인성을 본받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 3년 안에 있게 된답니다. 지금 제가 했던 리딩과 맞물려서 본다면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결혼을 했다면 상대편인 분에게 대접을 정말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쥐고 있었던 건데 지금은 정말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분에게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카드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상처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늙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아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로맨스가 진짜로 누군가가 나타나는 로맨스기는 한데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는, 자신과 사랑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3년 동안 우주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따끔한 충고 같은 것도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It's dark and you can see fucking things. 너무 어둡고 그래서 너는 지금 볼 수가 없잖아. 그런 말을 꺼내네요. 왜 꺼냈을까요? Get your head out of your ass, pronto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엉덩이에서 얼굴과 머리를 꺼내, 당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꺼내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머리가 우리의 그 엉덩이 안에, 정확히 표현하면은 항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으면 안에가 깜깜할 거 아니에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네 머리를 꺼내 라는 말이에요. 어두운 곳에 있지 말라는 말이죠. 밖으로 나오라는 말이에요.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상처를 받고 있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밝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봐야 될 어떤 세상을 봐라 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정의 신 보겠습니다. 자, 결정의 신 앞쪽에서 왼쪽으로 볼게요. 요쯤에서 보겠습니다. 앞쪽에서 왼쪽. 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을 꺼내줄까요? 오로지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만 생각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입니다. 불사이.
포커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오바쟁이잖아요. 오바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이혼이라면 여러분이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뭘로 보이냐면, 여러분이 뭐 자격증이 됐든 뭔가 배우든 여러분들의 남은 생을 정말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어떤 공부와도 같을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은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일단 이게 너무 짐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짐이었어요. 희생이었는데요, 바꾸려고도 하셨겠죠.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떤 희망을 갖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이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행동 자체를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선을 긋고 여러분들의 공간을 만들며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일단은 집중하십시오. 3년 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호랑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고 두 번째, 초밥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던 그 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짐을 이제 털어버리고 나면 어떤 변화들이 오게 될까요? 좋은 변화들이 있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디스이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카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파라다이스라는 카드고요, You belong to paradise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은 천국에 속해져 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짐이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천국에 있는데 왜 짐이죠? 저는 그 느낌이 조금 드는 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다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것도 아닌데요. 왜 이 카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사진에서는요, 이 여성분이 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있거든요. 그게 포인트인데 보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 좋은 주변의 사람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글쎄요, 거기서 내가 있을 곳은 아니야 라고 느끼고 있는 건가요? 잠깐 그런 느낌도 들긴 듭니다. 카드 한 장씩 열게요. 자, 첫 번째 카드예요.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메시지가요, 임프리즌먼트가 됐어요. 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구속이죠. 서류예요. 구속영장입니다. 근데 천국에 있다고요? 말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었나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여러분의 짐은 뭐였냐면, 어떤 확실한 것 하나가 생기기를 바랬던 게 여러분의 짐이었어요. 그겁니다. 어떤 합격 통지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어떤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문서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문서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솔직히 얘는 종이나 무엇인가 텍스트화되어 있는 메시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expectation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사람의 확답이라든지 어떤 뭐 회사의 확답이라든지 어떤 시험의 결과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지금 그게 여러분들을 감옥에 갇히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파라다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것 자체가 행복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기다린다는 이 행위 자체도 기다리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것이 오게 되면 난 얼마나 기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성분은 눈을 감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는 지금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이 메시지라는 것 자체가 오지 않을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말은 너무 슬프죠. 확실한 사실 하나예요. 그 사실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웃기게 보면 여러분에게 올 수 없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일 이런 것들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람이 구속이 됐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군대를 갔을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확실한 무엇인가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을 이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뭐 군대를 누가 갔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나를 기다려 줄래? 나는 너밖에 없어. 나오면 우리 함께 결혼하자든 뭘 하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은 없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왜 눈을 감고 있을까요? 기다리고는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우리 회사의 파트너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 부서를 맡아서 좀 해줘. 파트너면 거의 부사장급이잖아요. 뭐 그런 게 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정말 지옥같이 일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짐이었던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킹 오브 펜타클스의 역방향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킹 오브 펜타클스의 역방향은 능력 없는 사장님 카드죠. 자, 그런데 러버스가 있어요. 사랑이 있네요. 자, 능력 없는 사장님과 사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여러분이 본 건 희망입니다. 자, 이 희망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expectation이죠. 독수리가 메시지를 가져오기를 바랬던 거죠. 지금 이분이 보고 있는 게, 자, 카드에 보이시나요? 메시지를 보고 있죠.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분과의 무엇인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여사제 여교황님이 나왔습니다. 하이프리스티스 카드가 있고요. 그렇군요. 여러분도 막연하게 기다린 건 아니었군요. 자,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10개의 동전의 역방향입니다. 아, 이게 뭘까요? 자, 밑에요. 나이트 동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킹 동전이 맨 처음에 나왔는데 언더라인도 동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돈하고 환경적인 부분에 어떤 것이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이 나이트 펜타클이 가벼운 애잖아요. 얘가 지금 서 있고 얘가 뒤집어져 있는 거라면 의미하는 바가 좀 큰데 4개의 컵입니다. 아, 그렇군요. 에이스 스워드가 있네요. 돌에 꽂혀 있어요. 칼이. 선의 역방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한 게요. 지금 이 카드가요. 아까 제가 언더라인 밑에 카드들도 봤잖아요. 여러분이요. 행복해요. 행복한 거 맞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힘들진 않아요. 답답은 해요.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희망인 것 같아요. 좋은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메시지라는 것, 어떤 사실 하나. 솔직히 이 메시지가 온과 동시에 여러분의 행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라다이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기에 이 여성분이 왜 눈을 감고 있냐면 이게 파라다이스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거기 안에 감옥 안에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음도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킹 펜타클이 제일 첫 번째 카드로 나와 있는데 역방향이죠.
킹 펜타클은 뭐냐면요, 사장님 카드예요. 내가 재정적으로 튼튼해. 내가 솔직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회사를 만들면 투자를 받아오고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비즈니스를 넓혀나가는, 그리고 나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의미하기도 하지만, 책임감이 없는 무엇인가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안 주면 그것만큼 책임감이 없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10개의 동전도 역방향입니다. 10개의 동전이 동전 마이너의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고요. 이게 금전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부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쓰고 싶을 때 적당히 쓸 수 있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뭐 그런 정도의 무엇인가인데, 그것 역시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무엇인가가 없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없어졌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깊게 들어가면 안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튼 뭔가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러버스가 있잖아요. 자, 연인이라고 일단은 먼저 해석을 할게요. 이 분이 연인이었는데 여러분에게 뭔가를 기다려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돈이 나와 있다면 이 관계 안에 돈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가능해요. 그럼 이제 그게 여러분의 돈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이분을 믿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투자를 했든 뭘 했든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분을 사랑하니까, 러버스니까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지지부진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사랑하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답답하고 감옥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꿈을 꾸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인 무엇인가로 진짜로 온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이 있는데 지금 어려워요. 성공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뭔가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눈치챘을 수도 있겠죠. 러버스와 얘 두 장을 본다면 뭐냐면, 우리 사랑은 이런 거야예요. 그러니까 정말 멀리 봤을 때 정말 최고의 사랑이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안쪽에도 없는 거예요. 뭐 어려움이 있든 뭘 하든 그건 우리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예요. 정말 크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또 꺼냈던 것은 이번 카드의 매니저 여사제입니다. 자, 이 카드 할 말 많습니다. 일단 이 여사제님은요,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사제님이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입 밖으로 무엇인가를 꺼내지 않습니다. 이 여사제님은 모든 걸요, 이 중앙에 보시면 공책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두들 말려 있는데 여기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디테일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 이 카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B와 J입니다. B는 보야즈, J는 야흰이에요. 검정 기둥과 흰색 기둥이 있습니다. 자, 검정 기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보편적으로 볼 땐 안 좋다. 검정 기둥은 안 좋은 기둥이야. 그럼 흰색 기둥은 좋냐? 좋은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사제님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선택을 의미하는 2번 카드의 매니저예요. 거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뭐냐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둥을 버리면 되잖아요. 좋은 걸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어떤 일도 이것이 완벽하게 옳고 완벽하게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가지 않아야 된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손이 아야 한다.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일들에서는 정답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약속들이나 관념들이 있는 것이지, 누가 옳다, 누가 옳지 않다,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말없이 조용히요,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책에 적었고요. 그리고 그 공책에서 적은 것들을 타임 테이블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때 있었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했던 것들을 지금 다 머릿속에 넣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 상황에서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옳고 그른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 사람이잖아. 내가 이걸 이해해줘야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무슨 소리야? 아니야, 당장 나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설명하기 어려운 카드죠. 그래서 뭐가 됐든 그 중앙에서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 뭔가가 없어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지금 제 느낌적으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다라는 이것도 저는 왜 나왔는지도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공책 안에서 뭔가를 알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공책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받아들였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짐이랍니다. 지금. 그럼 이제 토성이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 짐들이 털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 이 사실이요. 사실이길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뭐 토성이 알아서 하겠죠. 자, 봅시다.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요. 자, 여러분에게 오게 될 2026년 2월 14일 전까지 오게 될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열게요. 크라운입니다. 퍼스널 파워 카드예요. 왕관 카드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 카드가요, 갖고 있는 어떤 그 에너지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얘입니다. 타로 카드에서 왕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우주에 어떤 에너지가 있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신경들, 뉴로 신경들이 막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왕관 안에서 여러분들의 뇌의 생각과 우주의 메시지가 믹서기에 그 딸기 주스 갈리는 것처럼 갈려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들이 갈아지면서 어떤 답을 주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왕관의 에너지이긴 한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 즉 여기서 얻어냈던 어떤 결과 있잖아요. 그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정돈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오게 되는 변화는 얘입니다. 왕이 하는 건요, 딴 거 아닙니다.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고 뭔가 감옥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뭔가가 없어요. 돈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에서 뭔가 같이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부족한 게 아니고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뭔가 판도를 바꿔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나 봐요. 이게 뭐 누군가의 관계랑 헤어진다 이게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서서 체계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돈을 가져갔는데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디서 잘못했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리한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건 또 하나의 그냥 예일 뿐이고 이 상황 자체에서 여러분이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로즈 퀄츠가 나왔어요. 장미석영 카드가 있고요. 자, 다들 이런 카드가 나오네요. 아마스 베리타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카드가요, 얘입니다. 크라운 카드예요. 뭔가 만들어 내버리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파이어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토성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규제, 나쁘게 표현하면 억압이고요. 디스플린이라고 하죠. 선도부 부장님 같은 그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를 좀 채찍질하는 부분도 있고 상황 자체를 좀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버린다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판단한 것에서의 변화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즉 이게 너 사장질 더럽게 못하네. 너 내려와. 내가 해볼게. 너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딱 내려와. 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됐든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그것들에서 알겠어. 자, 내가 알아서 할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해낸다는 겁니다. 파이어 엘리먼트가 있죠. 이게 해치워버린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택 액션이라고 적혀있죠. 파이어 엘리먼트는 쉽게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사자자리, 사수자리, 양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리딩을 보시는 시기가 물고기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이 양자리예요. 그래서 양자리 때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솔직히 지금 여러분이 뭐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시기 카드로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요. 사자자리가 이제 8월 한참 더울 때고요. 그리고 이제 사수가 이제 겨울 들어갈 때죠. 그때 중에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따로 말씀드릴 것 없어요. 이건 매니페스트 카드도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보 수집했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냥 뭔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뭐냐면요.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눈 감고 있을게.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션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대장이라는 좋은 표현이 있네요. 크라운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대장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토성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끌고 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대장이면은 틀림없이 디스플린이 필요하죠. 엄격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쳐낼 거 쳐내고 끌고 갈 거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지금 이게. 자, 천사들의 조언을 보겠습니다. Not the right time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봐라 라는 그런 느낌으로 전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아, 지금. 뭔가 던지는 것은. 그리고 지금 이 카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트러스트가 믿음이죠. 이 믿음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진실 하나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진실이 맞을까? 라고 여러분도 지금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 중앙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한 게 맞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카드는. 그러니까 3년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 텐데, 어떤 상처를 받게 될 텐데, 그 상처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버리겠어. 라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않겠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카드를 알겠습니다. Do some research 카드가 나오는데요. 뭔가 조금 더 조사해라. 지금 계속 이런 게 나오네요. 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네가 지금 뭔가를 하기 전에 있잖아. 그 것들을 조금 더 알아내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지금 그 에너지가 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Not the right time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맞대요. 맞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밀어붙여도 될까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해도 된대요. 그 말인 거예요. 저는 느낌적으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은 정보를 모아놓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로 느껴져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Nothing will come of this situation 카드고요. Void of Course Moon 카드입니다. 자, Void of Course Moon은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상당히 강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에너지 중에 이 에너지가 제일 강합니다. Void of Course Moon은요, 달이 우리 지구를 공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3일마다 양자리서부터 이렇게 한 자리씩 넘어가요. 그러면 한 28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음력을 28일로 보는 거죠. 각 별자리에서, 예를 들어 양자리에서 그 다음 별자리인 황소자리로 넘어갈 때 그 잠깐의 기간 동안
얘가 안 넘어가려고 꼭 쥐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강한 에너지를 바로 이 void of course moon 에너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달이 양자리에서 황소자리로 안 넘어가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크게 벌어질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제가 3년 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해서 꺼낸 거기 때문에 다소 상처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것들을 다 해결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니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가 떨어지는데요. 어떤 일이 있을지 조금 더 참고해보고 싶어서 꺼내는 카드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Sobriety 카드가 나오는데요. 숙취입니다. 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카드는. 어떤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껴지기에는. 이게 현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술에서 깨어나는 거잖아요. 무엇인가에 취해 있나 봐요. 사랑일 수도 있죠. 무엇인가를 보게 되나 봐요. 그리고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잠에서 깰 때 무엇인가 크라운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주가 주는 조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top talking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 말래요. 말을 하지 마라. 왜? 지금도 조용한데? 여러분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Stop talking. 말을 하지 마라. 왜? Shut your mouth and listen. 참 리딩이 계속 소름 끼치게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들의 입을 닫고 들어라 라고 합니다. 뭔가 말하지 말래요, 여러분. 뭔가 듣고만 있으래요. 그리고 정보를 더 모으셔야 돼요. 지금 이 카드의 의미는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의 신 보겠습니다. 뒤쪽에서 오른쪽으로 볼까요? 오른쪽으로 볼게요. 뒤쪽에서 오른쪽. 이쯤.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3년 안에 여러분들 안에 어떤 큰 변화는 있을 텐데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끌고 나가는 부분인데 그 안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답이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말도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나와 있는 건 여러분이 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그 뭐 아이템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너무 멀리 있지 않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메시지가요. 여러분에게 계속 있잖아요. 어떤 식이냐면 지금 조심하고 있어 라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급하게 감정에 끌려서 하지 말라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에너지 자체도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 에너지는 정말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큰 일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정리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초밥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고 세 번째 도너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무엇이었을까요? 토성이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다 털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카드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변화 기대할게요. 자,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Resilienc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카드로 Resilience 카드가 나왔는데요. Burn away the pa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과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은 아무래도 이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 그리고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어려웠나 봐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성이 아마 다 털어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를 가질 거예요. 솔직히 토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실을 직시한다는 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과거를 태우는 게 힘들었다면 이런 표현이지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죠. 뭐 미련이 있었다든지 혹은 어떤 분노가 있었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서 무엇인가 바뀌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보통 이렇게 과거가 나오게 되면 사랑을 가장 많이 떠올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여러분이 정말 좋아했던 어떤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면 그 부분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놔줘야 될 것들은 이제 놔주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카드를 조금씩 더 열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 열겠습니다. 아, 디스페어가 있네요. 절망부터 나오네요. 아, 그런데 일단 콜트십이 있습니다. 데이트 카드예요. 일단 사랑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니나 다를까 못된 카드가 나왔어요. 티프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바보타로 많이 보신 분들은 지금 이 카드 4장이 뭘 말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일단 중앙에 콜트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키퍼드에 관해도 조금 더 깊은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인이었다, 사랑을 했다, 뭐 결혼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콜트십은 뭐냐면요. 데이트예요, 데이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알아가고 있었던 단계인데 지금 그 옆에 thief가 있어요. 도둑이죠. 지금 이 어린이가 이 부자 남자의 금시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것을 잃었나 봐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사랑하고 관련이 있다도 가능은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디스페어는 절망인데 무엇인가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이 남자는 뭘 한 거냐면요. 직장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보이시죠? 여기 not hir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을 안 뽑습니다. 예요. 그래서 구직 활동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 건데 이 강아지가 옆에서 돌봐주고 있어요. 이 사람을. 일단은 이분이 이렇게 슬픈 이유는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그 직장이 일단은 없어졌기 때문에 실직이 됐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직장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그런 분도 있겠죠. 지금 이 도너츠를 고르신 분 중에. 그런데 일단 콜트십이 나와 있다면 어떤 것을 알아가는 부분,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 것, 특히나 이제 이 카드는 큐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정말 키워나가려고 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서 정말 좀 많은 것을 빼앗겼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번어웨이 더 패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털어버린다라는 말 안에 물론 뭐 그렇게 기준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좀 깊게 사귄 분인데 그분에게 배신을 당하면 이렇게 막 힘들겠죠. 과거를 버리기가 정말 힘들 텐데 이건 안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타격을 줬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다? 그러면 이렇게 과거를 털어내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이 thief는 좋지 않은 에너지잖아요. 일단 여러분에게서 뭔가를 가져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충격들과 상처는 있었던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요. 어떤 사람에게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콜트십을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람을 털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서 새로운 사랑도 시작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 thief 에너지, 그 사람에게 받았던 많은 충격들 때문에 누군가를 놓쳤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괜찮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열리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픈 일도 있었다라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노력했던 건 안 좋았던 과거의 어떤 사람, 어떤 일, 그런 것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힘들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카드를 열어볼게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지먼트의 역방향이 일단 있어요. 일단은 그래요. 자, 그리고 에이스 오브 컵스의 역방향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던져본 말이긴 했는데 그렇게도 나오네요. 근데 이걸 이제 이 사람과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냥 진짜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려고 시도했던 게 안 된 걸 수도 있지만 이 관계 자체가 너무 빨리 끝났다, 이런 느낌을 주는 카드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너무 반했고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노력했네요. 노력한 거네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체리엇이었어요. 그렇군요. 밑에 두 개의 지팡이가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자, 나와 있는 타로가요. 위에 있는 카드들을 그대로 다시 보여줬습니다. 제가 카드의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언더라인이 체리엇이었죠. 단순하게 보면 계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자리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계자리거나 또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라고 본다면 이 에너지를 그렇게 봤을 땐 여러분이 했던 건 뭐냐면요. 열심히 돌파하고 싶었나 봐요. 어떤 상황 하나를. 그러니까 이 아픔이 됐다면 이 아픔,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걸 다 털어버리고 나가고 싶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솔직히 안 털어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재회를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한데 결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뒤집어져 있다라는 말은 이 과거가 털어지지 않는 것 역시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결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결심이 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 가능하죠. 자, 에이스 오브 컵스의 역방향. 아쉬운 사랑이에요. 이 사람과 만나서 짧게 끝났는데 그 안에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멍해졌다. 그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사람과 끝나고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도 가능한 카드입니다. 자, 킹 오브 스워드의 역방향. 이기주의자예요. 이기주의자고 대표적인 나르시스트 카드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죠. 즉 thief예요. 이 사람이 thief입니다. 자, 4개의 동전 역방향.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놔주는 거예요. 놔주려고 노력한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미친 듯이 질주했답니다. 즉, 내가 놔줘야지, 용서해야지. 나 용서했어. 나 용서한 거 맞아. 그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아니에요.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면은 위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뿡 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에 있던 시체들이 이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이전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카드는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큰 신호나 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서 잠자고 있다도 가능은 하죠. 그런데 이 저지먼트를 제외의 관점으로 봤을 땐 여러분이 털어내지 못했던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 사람을 많이 사랑한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이 사랑이 뭐였을까가 여러분을 놓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너무 좋아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을 거예요. 킹 오브 스워드가. 그런데 이 킹 오브 스워드랑 사랑을 했으면 어떤 모양이었을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꼭 한번 사귀어보고 싶어 라는 것. 사귀었죠. 데이트를 한 거예요.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그 사귄다는 것은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과연 뭐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에게는 이게 피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태워버리고 싶다라고 했으나 여러분이 노력한 것은 놔주자, 용서하자, 갖고 있지 말자를 한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됐어요. 뭐든 열심히 하신다도 가능해요. 앞만 보고 달린다라는 거죠. 이게 체력적으로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소 힘들 수도 있어요. 몸적으로. 이걸 사랑을 싹 다 제외하고 볼까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직을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거나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었다도 가능해요. 뭐 시간적인 손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다녔던 그 회사나 일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했던 일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 또 가능하죠. 뭐 보통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일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연기자가 되겠어. 나는 뭐 가수가 되겠어. 노력하면 정말 어릴 때부터 해오던 일이기도 하고 정말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놓기가 힘들잖아요. 특히나 뭐 예술 쪽 분야, 미술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힘들어 와져 있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걸 또 놓친 것도 좀 아깝기도 한데 이건 이제 결심의 카드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땐 그걸 아직 놓지 못하는 거죠. 놓으려고 하는데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 이것이 짐이었다. 라고 풀이는 할 수 있으나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이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걸 여러분들의 에너지로 본다면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분을 놓을 준비는 안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 놨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의 타로의 관점을 봤을 때 이건 여러분의 리딩은 아니에요. 재회도 뒤집어져 있죠. 킹 오브 소드도 뒤집어져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고 있는 거는 이분에 대한 사랑이 아직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하지만 토성이 들어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에너지라는 건 뻔하잖아요. 토성이 물고기 자리와 만나서 무엇인가 변화를 시켜준다면 이 저지먼트를 이렇게 바꿔서 재회가 되게 하고 싶다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토성의 에너지는 다소 엄격한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각을 시켜주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에게 3년 동안 2026년 2월 14일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큰 변화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것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클라우스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구름 카드인데요. distractions라고 되어 있죠. distraction은 방해입니다. 방해. 그런데 누군가가 방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집중을 못한다라는 의미의 방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솔직히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지금 정말로 많은 혼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있었고 그게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왔고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고 싶고 태워버리고 싶은데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되고 또 작은 미련 같은 것도 있어요. 솔직히 이 안에.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가 가장 포인트로 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 사람을 기다리든 뭐 다시 뭐가 있었으면 좋겠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의 센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시 재회가 되든 이 사람이 와서 뭐 머리 쥐어뜯고 다시 싸우든 뭘 하든 그것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른 밸런스도 맞춰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게 여러분들의 변화로 나온다면은 어떤 여러분들의 심경에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Blood on the Moon 카드가 나옵니다. 데스티니 카드가 나와요. 일단은 Blood on the Moon 카드는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고 있나 봐요. 자, 보겠습니다. Spell Work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 카드 보겠습니다. 마녀의 부츠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일단 이게 여러분들의 3년 동안에 일어날 일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3월 7일 날에 토성이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니까 그럼 3월 8일 날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닙니다. 보통 별들의 어떤 움직임을요 3단계로 나누는데 시작, 중간, 끝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카디널, 중간에 움직이지 않는 그 에너지가 픽스드 에너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이 나는 에너지를 뮤러블이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가장 강할 때는 픽스드겠죠. 그래서 1년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제일 강할 때가 내년쯤이 되겠죠. 아무튼 뭐가 되든 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일이 벌어지나 봐요.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나 봐요. 솔직히 그 일은 몰라요. 근데 그건 운명적인 일이래요. 그래서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일이 지금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는 게 왜냐면 여러분들의 부츠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 마녀의 부츠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마녀가 주술을 부릴 때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스테빌리티죠.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아도요. 솔직히 이게요. 앞으로 질주하고 도전하고 나아가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기는 해요. 하지만 이 자동차는 그겁니다. 분노의 질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시속 60km로 천천히 가고 있는 2차선 도로에서 가고 있는 차와 앞으로 휙 하고 120km로 해서 앞지르기 하고 있는 차와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안정적이겠냐고요. 당연히 2차선에 있는 차가 안정적이겠죠. 그걸 말하는 게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감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어떤 큰일 하나가 벌어지고요. 거기서 인사이트, 스펠워크죠. 스펠워크는 딴 거 아니고요. 마녀가 이제 주술을 부릴 때 그 주문을 외우잖아요. 고양이의 발톱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지는 이 그릇이 뭐라고 하지? 이 그릇 안에 약초하고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주술들이 들어가는 뭐 그런 것들을 넣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마법의 약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서 무엇인가 깊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떤 일일지 모르겠어요. 직업이 바뀌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사람이 진짜로 돌아왔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길에 가다가 만났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가 됐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나에게.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은. 그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은 아, 이게 이거구나. 내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었던 게 이런 거였구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 거구나. 내가 지금. 그럼과 동시에 그 모든 일이 그 운명적으로 벌어졌던 일이 여러분을 부츠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안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클라우즈가 있잖아요. 이게 벌어질 일이라면 다소 여러분들의 머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 카드의 맥락상으로 볼 때는 이 티프, 킹 오브 스워드라는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거나 다시 만나자고 하거나 다시 시작을 해볼래? 라고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저의 카드로 볼 때는요. 여러분들은 이전에 힘들었던 것들은 다 제쳐두고 이 사람과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사람과의 사랑은 과연 뭘까를 알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귀었을 때 끝까지 갔을 때 이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느끼게 되는 건 무엇이었을까? 이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자고 했던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알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던 그 정보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싹 바꿔줄 어떤 정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안정화로 들어가게 된다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 사람이 운명적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깊은 내면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 안정화가 되고 우리는 괜찮게 잘 될 것이다 라고 리딩해도 되는데 왜 너는 자꾸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해서 너가 그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 사람과 완벽하게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해?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 앞에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테빌리티가 된다면 저는 이 사람이 저희 개인적으로 마음으로는 이 thief가 여러분과 무언가가 더 되는 걸 원치 않은 저의 개인적인 마음도 들어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맞긴 맞지만 느낌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진 않아요. 인사이트는 그런 에너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면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좋다라고 말한다면 이 깨닫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감정이 있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사이트는 그거 아닙니다. 정말 내면에 있는 감춰진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아직 리딩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따라가 봅시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솔직히
너무 태워버리고 싶어요. 이 과거를. 이 사람이 너무 싫기도 하지만 너무 좋기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돌아왔을 때 잘 됐으면 좋죠. 그런데 띠프잖아요. 도둑이잖아요. 그 점도 관가할 수는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제 말. 자, 카드는 노 하랍니다. 심지어 노인데요. 느낌표까지 돼 있어요.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 말이에요. 아니야라고 느낌표를 하게 되는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인사이트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어떤 운명적인 어떤 하루, 그날의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퍼튜니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있답니다. 이 기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상당히 금전적으로 좋은 어떤 무엇인가가 있나 봐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걸 받지 마라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이 금전이요, 여러분, 스티빌리티예요. 만약에 부츠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안정화시켜주는 무엇인가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리딩을 하는 거예요. 토성의 에너지가 만만하게 볼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리딩을 하는 겁니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분과 무관한 일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 같은 것도 오게 될 것 같고요. 이 데스티니가 느낌적으로 오퍼튜니티의 관점으로 볼 땐 여러분이 정말 금전적으로 안정화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큰 기회를 만나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아이템이 떠올라서 뭐 쇼핑몰을 했는데 완전 대박 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뭔가 안정화를 찾게 되면서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인사이트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시간 동안에 보상이면 보상인 건데 바꿔 생각해보면 그 과거의 시간이 나를 강하게 해준 부분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건 시간 낭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Confidence is your key to success 카드가 나옵니다. 뉴문인 리오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신감은 너의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은 사자자리의 신월이고요. 사자자리가요, 여러분,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제 여름에 딱 중앙에 있을 시기고요. 이 사자자리가 픽스드 에너지의 별자리예요. 그래서 느낌적으로는 내년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일단은 사자자리 때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뉴문 에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운명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계속 이게 사업적인 느낌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 제 느낌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궤도에 오르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과거의 슬픔에 지금 젖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놓지 못한 어떤 희망도 있고 이런 건데, 지금 이건 그것과 전혀 무관한 무엇인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크라우즈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너한테 이런 미래가 올 거니까 지금 정신 차려.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인 것처럼도 보여져요. Express your individuality 카드가 나옵니다. 너의 진짜 모습을 허락하고 그것들을 빛나게 해. 왜냐하면 너는 킹왕짱이니까 라고 합니다. 자, 이 에너지가 뭐냐면요, 사자자리예요. 사자자리가요, 딴 거 아니고요, 자신감입니다. 사자자리 여러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나쁘게 말하면 겉멋이고요, 좋게 보면은 넘사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딱 봤을 때 캐릭터가 저분 진짜 뭐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쩜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카리스마 있고 뭐 이런 거지? 라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사자자리 에너지인데, 지금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직면하게 됐대, 이 3년 안에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대요. 여러분 자체가 상당히 킹왕짱인데 지금은 킹왕짱 아니에요. 뭔가 아무튼 과거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라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조금만 더 힌트를 보도록 할게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하나 열겠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나오나요, 카드가?
자, 파이낸시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파이낸스 다 들어보셨죠? 금융입니다, 금융. 솔직히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한테는 돈과 관련된 겁니다. 자, 이 리딩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상당히 크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리딩의 맥락으로 볼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못 잊고 그 사람과 다시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못 잊고 있다면 이 사람은 내 사람이지 않을까, 내가 그 사람하고 사랑을 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잘 됐다면, 그 사람의 내가 사람이라면 그 느낌은 뭘까,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 느낌은 뭘까, 그걸 지금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풀리는 거냐면요, 돈으로 풀려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파이낸시스, 즉 돈과 관련된 게 운명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저는 저의 리딩이 안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유 인간아, 건방진 것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 리딩만큼은 제가 안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재회예요. 이 사람하고 재회하고 싶어요. 내 거 가져가도 상관없어. 난 너랑 사귀어보고 싶어. 널 못 잊겠어. 그거 맞아요. 근데 이 사람 아니에요. 없어요. 지금 에너지가 여기에. 금융입니다, 여러분. 돈이에요. 자, 호주의 조언 보겠습니다. Shame, regret, and guilt, those are just bullshit. 부끄럽고 후회되고 죄책감 느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똥이야. 시댕. Forgive, let that shit go. 용서해버려. 아유, 그냥 다 놔버려. 왠지 알아? 너는 파이낸스가 있으니까. 그런 거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용서해. 근데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우주한테도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이게요, 여러분이 용서하려고 노력했던 카드예요. 진짜 이 사람 놔주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노력한 거예요. 안 됐어요.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게 마음에서 놔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두 손 모아가지고 별빛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길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했어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얘 때문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운명적인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이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 사람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드나 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운명적인 일도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보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냥 다 보내주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이거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부끄럽겠죠. 당연히 뭔가를 뺏겼으니까 후회되겠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자책도 하고 있는 거예요. 길트, 죄책감이잖아요. 다 똥이래요.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도 놔줘라는 말로도 보여지네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바보같이, 내가 등신이었지 하는 것도 다 의미 없어요. 파이낸스인데, 파이낸스가 있어요. 등신이고 나발이고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자, 결정의 신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쯤에서 왼쪽 볼게요. 중간쯤에 왼쪽.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일단은 3월 7일 이후로 에너지의 변화들은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블러드 문도 올 것이고, 파이낸스를 하려면 아주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렇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되잖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3년 성공하시면 저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특별하게 준비를 해본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고 토성 이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는 3월 7일 특집으로 해봤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지 우린 또 살만합니다. 그죠? 물론 이 토성이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다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3년은 좋은 일만 있을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K러브였습니다. 바이. Stop.